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내외적인 호재가 우리 증시를 일으켰습니다. 네. 시총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빨간불로 마감했더라고요.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동안 좀 부진했던 시장인데 오늘 하루 시장 보면서 시장에 대한 희망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대부분의 종목이 동반해서 올라갔는데 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섹터가 아직 윤곽이 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많은 종목이 올라갔습니다만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상태였었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주도주가 등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수보다 종목과 그리고 이제 주도주 등장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내일의 단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단서는 재반격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재반격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이 반격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인 것 같아요. 재반격을 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또 오. 재반격을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희망이네요. 있겠고 또 이제 재반격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멍때듯이 이제 분위기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종목이 동반해서 올라갔고 기술적 분석상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이제 21 이평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21선을 하단으로 깼고 3,100선을 상자 깼다가 다시 이제 21 이평선까지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고요. 3,200선과 21 이평선은 그동안 시장에서 상당히 탄탄한 지지선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그 지지대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은 최소한 시장의 하방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고 기술적 분석상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추세가 살아났기 때문에 시장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좋아진 상태에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받쳐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더불어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그에 따라서 국내도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한 모습이고요. 여기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50억이나 10억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 특히나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자사주 소각이나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또 한번 부각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또 시장의 반등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여기다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있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분명히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양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이고요. 최근에 투신권이라든가 내지는 연기금도 한 3일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조만간에 시장에서는 주도주까지도 탄생하는 그런 강세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8월 말이 될 것이냐 9월 달이 될 것이냐 조금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수급과 이 정도의 주변 여건이 계속해서 좋아진다고 한다면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주도주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보다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 흐름 자체는 주가가 단기 일봉상으로 주가는 5일 이평선 주가 살아있는 모습이죠. 자, 주봉상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5주 이평선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됐고요. 현재 추세는 완벽하게 정별 상태의 상승 흐름이 살아있는 겁니다. 201선, 120조, 60조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정별 상태가 진행됐고요. 1차 상승에 따른 기간주정 횡보 장세가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상승 후에 횡보세가 나타난 경우 곧바로 꺾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단기 상승 후 횡보세가 나타나는 장세는 곧바로 재상승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현재 거래량이 감소세가 진행되고 있죠.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부터 주가는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따라서 현 이 차트는 일단 주봉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주가는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9월 달 안에 지수는 사상 최고점 3,316포인트 돌파에 대한 어떤 반등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무수하기보다는 네. 좋은 주식을 좀 싼 가격에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재반격이라고 해서 오늘 하루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역시 단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 오늘 하루의 그런 요약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급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예요. 최근에 횡보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에 걸쳐서 동반해서 상승을 했고요. 삼성 SDI뿐만 아니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동반해서 강세를 기록했는데 맞아요. 단기 상승과 200일 이평선 돌파에 따른 숨고르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재반등이 좀 시도가 되는 형태입니다. 아직은 반등의 폭 자체가 미미했고요. 거래량도 아직까지 늘어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했고 바닥 탈지를 따른 눌림목과 기간 조정 후에 재반등에 나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제 중간 바닥은 쳤다라는 그런 개념을 보시는 게 좋겠고 중간 바닥을 쳤다는 얘기는 주가는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로 자 보셔도 상관없을 거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수혜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여기다가 뭐 테슬라 주가도 뭐 주말 시장에 크게 오른 상태고 여기에다가 여전히 이제 2차전지 업종의 어떤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속도는 느리지만 점진적인 반등과 더불어서 2단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2차전지들도 분명히 주도주들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 여전히 보유하시는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는 필요하겠고 2차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리가 이제 묵묵하게 관심을 갖고 매집 전략을 가능하시고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우리의 리뷰 종목은 바로 카카오페이예요. 최근에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답답하죠. 네. 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일단 강력한 어떤 모멘텀과 이제 이슈 스타일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재료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는 뭐 기사라든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재료가 이미 앞에서 충분하게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분위기는 분명히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법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호재가 굉장히 나오고 있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긴 시간 동안 횡보세가 나타났고 거래량까지 거의 바닥권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약간의 이제 모멘텀만 나오게 되면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굳이 아직까지 매도하지 말고 보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기다림이 조금 계속해서 필요하겠지만 한번 모멘텀이 있다면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계속 가져가는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눈여겨봐야 할지 내일장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종목은 키움증권이에요. 증권주가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자, 죄송합니다. 네. 자, 증거주들은 참 시세를 좀 많이 냈다가 이제 충분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이제 오늘 모처럼 만에 증권주들의 참 반대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증권주들을 우리가 볼 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강력한 반대세가 나타났죠. 은행주들과 더불어서 증권주가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강하게 반등 장세를 기록했고 최근에 올해 증권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지주사라든가 금융주가 상승장을 이끌었었죠. 결국에 봤을 때 증권주들은 만약에 지수가 다시 한번 재상승에 나서게 되면 역시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증권주들은 지금 그 복합적인 호재가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도 일단 호재입니다. 아직까지 금리 인하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약간은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증권주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증권주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정부 정책입니다.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재료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2차 상법 개정이 이제 통과를 했고 이제 3차 이제 상법 개정이 준비가 되는데 9월달 통과를 이제 목표로 이제 정부 여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정책을 이제 상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정부의 이 주저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바로 이제 이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적으로 단행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법제화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주가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실적과 성장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증권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증권주가 다시 한번 시장 정면에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비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번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모아가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주가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만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증권주가 오랜만에 등장한 만큼 가격 전략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 충분하게 눌림을 주고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어제 오늘 반등에 나섰습니다만 일단 추세적으로 저항을 받고 약간 윗꼬리가 다르고 네.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과거 거래량에 비한다면 거래량은 많이 늘어나지 않죠.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들어왔었던 이 세력들, 기관과 외국인들의 세력은 장기 투자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들은 주가가 올라가도 많이 매도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가는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이겠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 중에서도 이제 퍼가 한 12개월 선에 비한 자체가 한 6배 정도로서 여타 증권제들이 여전히 저평가됐던 그런 맥락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집이 상당히 장기간에 거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집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은행주들하고 같은 성격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는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수입, 그다음에 거기다 배당에 대한 기대치, 거기다 증권사들은 과거에 이제 브로커리 수입에만 의존했었습니다만 이제는 IB라든가 여러 가지 채권 투자를 통해서 수입원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증권주를 비롯한 금융주들은 중장기적인 대세 상승세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올라갔을 때만 놓쳤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2차 반등세는 분명히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증권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키움증권에 대한 관심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가가 이제 20만 5천 원 선에 마감이 됐는데요. 제가 보기엔 눌림이 오늘 좀 올랐고 곧바로 가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일 정도에 조금 마이너스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그 마이너스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 필요하겠고 자, 목표가를 좀 길게 잡아서 24만 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요. 자, 손저가 18만 원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키움증권이었고요. 앞으로 가격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요. 목표가 24만 원까지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공략 종목 띄워볼게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많이 올라서 네. 리뷰에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내일의 종목이네요. 일단 앞서 이제 삼성 SDI도 분석을 드렸고 LG엔솔도 말씀드렸지 두 종목 다 이제 업종 대표적 맥락의 종목이고 단기 상승과 200일선 돌파에 따른 충분한 기간 조정과 눌림을 주고 다시 동반해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죠. 언급드렸듯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역시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힘든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2차전지는 지금 전기차를 보시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차를 보시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을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ESS 쪽에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적 개선이 이룰 수 있겠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쪽에서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하락했던 2차전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2차전지 쪽에 대한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또 한 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진짜 하반기 실적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에너지 저장 장치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LFP 배터리를 장착한 2차전지의 유럽 시장 공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가의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중장기로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급 자체가 특히나 기관들의 매집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들어오고 있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강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의 반등 탄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질 만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 드리겠습니다.
오늘 3%대로 강세 마감했는데 내일에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자 제가 보면 내일부터는 뭐 매수 들어가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1차적으로 올랐고요. 오르고 나서 충분하게 눌리면 좋습니다. 횡보하다가 약간 떨어지는 듯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죠. 이제 일시적인 속임수 패턴이 나온 것이고 오늘 양봉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고요. 자 거래량 자체도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양봉이 나오죠. 고점 매물이 많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일단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하게 올라가다 어느 시점에서는 주가가 쭉 뻗는 이런 강세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 대표주가 간다는 측면에서 LG 에너지솔루션도 우리가 지금부터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 주가 38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서 갭으로 올라가면 쫓아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갭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초가에서 밀릴 때로가 저가 매수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목표가를 조금 시간을 길게 잡아서 45만 원 제시드리고 손저가 34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요. 2차 전지는 이제 전기차가 아닌 ESS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제가 오늘은 이제 무료 방송은 안 했고요. 그러니까 내일 장 마감 후에 이제 3시 50분에 또 한번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시장이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 뭐 자동차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에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그 금융주 그리고 이제 네. 조방 같은 종목들이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순환 흐름 속에서 시장의 중심을 어디에 잡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런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내일 장막을 무료 방송에서 제시를 드릴 거니까요. 내일 3시 50분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길수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과 함께 주도주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길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